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어제 두 개 하기가 좀 그래서 하나 미뤄놨던 수원 삼성 대 울산현대 경기를 리뷰하러 왔습니다. 경기는 3대 2로 이제 울산현대가 수원 삼성을 잡으면서 선두를 계속 질주했고, 뭐 수원은 이제 지금 그 이렇게 불러도 될지 모르겠지만 꼴찌죠. 네, 꼴찌지만 어제는 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경기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글쎄 어디부터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음, 일단 울산부터 말씀드릴게요. 울산은 제가 이제 이번 시즌 가장 강력한 팀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고, 칭찬을 종종 드리기는 하지만 어제 경기가 저는 그렇게 특별한 경기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스코어가 굉장히 특별했죠. 3대 2로 펠레 스코어였고, 울산이 하나 넣으면 수원이 쫓아오고, 울산이 또 하나 넣으니까 또 수원이 쫓아오고, 울산이 결국에 마지막에 넣으면서 승리를 따낸 경기가 됐는데요. 내용이 되게 흥미로웠기 때문에 뭐 칭찬할 게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울산 팬들께서. 근데 저는 특별한 건 없었어요. 왜냐면 이번 시즌 내내 굉장히 잘하던 거를 지난 경기에도 수원전에도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야, 이 경기에서 너무 대단해요. 이렇게 말씀드릴 건 없는데 물론 있었어요. 물론 있었는데 그걸 이제 조금 먼저 말씀드리고 제 생각에는 수원 얘기가 좀 많을 것 같아서 수원 얘기를 뒤에 한번 쭉 이어가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그 울산 경기를 보면서 좀 재밌게 봤던 거, 좋게 봤던 거는 역시 울산이 수원을 어떻게 공략할지에 대해서 본인들이 나름대로 생각을 잘 하고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게 느껴졌던 장면이 어,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 내려선 팀들 상대로 고전하는 팀들이 꽤 있죠. 사실은 어디 가나 꽤 있고 좋은 팀들이라고 해도 안 풀리는 날에는 답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울산이 어저께 수원 삼성 상대로는 정말 다양한 공격 방식을 활용해가지고 거의 제가 봤을 땐 진짜 너무 다채로워가지고 이거는 한두 개는 들어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만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어, 전반전에 그 루빅손이 득점을 했던 장면은 바둑을 잠깐 불러올까요? 루빅손이 득점했던 장면은 이 오른쪽에서 설령우 선수가 올려준 크로스를 이 왼쪽에 윙포워드인데 좁혀있던 루빅손이 마무리하는 형태가 됐잖아요. 약간 좀 아쉬웠던 거는 수원의 손호준 선수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조금 수비가 느슨했다는 생각은 좀 들긴 들어요. 그 장면을 보면. 그렇지만 어찌됐든 어, 측면에서 그렇게 좋은 크로스가 올라왔고 또 루빅슨도 반응을 잘했죠. 그게 또 개인 기량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측면 크로스에서 한 골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니 그 저기 전반전에 보시면은 주민규 선수 쪽에 그 주민규 선수가 어제 경기를 잘 보시면 계속 한우강 선수 등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스크린 플레이라고도 하고 뭐 포스트 플레이라고도 하죠. 계속 등을 지는데 주민규 선수가 워낙 이제 그 한국강 선수 상대로는 제가 보기엔 엄청나게 우위를 점했는데 그러니까 볼이 여기에 투입됐을 때 자체는 여기서 수비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게 여기 오면 이렇게 딱 조여버리면 여기서 돌아설 수가 없잖아요. 돌아설 수가 없으니까 뭔가 여기서 주민규 선수 혼자서 찬스를 만들어내는 장면들이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여러 자 나오진 않았어요. 등진 상태로. 근데 이제 여기다 투입하고 제가 대표적으로 기억했던 게 여기다 투입하고 이거를 그냥 바코한테 그냥 거의 뭐 그냥 갖다 대듯이 리턴 내줘가지고 바코가 이제 슈팅을 때렸는데 이쪽으로 지나간 장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지난번 뭐 대구전이나 이런 때도 보여줬던 마티나담 제가 설명드리면서 이쪽 포스트 플레이하는 선수한테 밀어 넣고 여기에 있는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득을 보는 장면들이 나온다 했는데 이런 장면도 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설령우 선수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서 뭐 이제 어떤 때는 이청용이 이렇게 바깥에 나가면 여기서 일루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제 이청용 선수가 여기 있으면 여기서 주고받고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직선으로 치고 들어가기도 하고 하면서 이쪽에서 굉장히 다채로운 공격 방식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하프 스페이스 활용, 제일 바깥쪽 활용, 아까 그 첫 골도 마찬가지고 또 이명재 선수도 이쪽에서 또 마찬가지였죠. 왼쪽에서 계속 왼발로 크로스를 붙이면서 여기서 또 위협적인 찬스들을 만들어냈던 거죠. 근데 이게 그래서 그리고 이제 김영건 선수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김영건 선수 그 장면도 제가 느끼기에는 수원이 어저께 수비를 그렇게 나쁘게 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김병수 감독님이 그렇게 추구하는 스타일이지만 그 스타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좀 성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제가 보기엔 조금 실리적으로도 운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수비는 단단하게 해요.
목표가. 일단 수비는 단단하게, 대신에 공을 우리가 빼앗았을 때 손쉽게 상대한테 걷어차고 넘겨줄 게 아니라 거기선 돌려보자, 약간 이렇게 눈에 보였거든요. 그렇게 제가 보기엔 그렇게 경기를 운영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다양한 방식을 이용해서 흔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세웠냐면 어저께 5-4-1 형태로 주로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아는 거예요. 본 그 수원 삼성이나 코칭 스태프도 다 알겠죠. 어디가 제일 중요하냐면 울산 같은 팀을 잡으려 그러면 여기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왜냐면 여기 들어오고 나면 이제 그 잘 돌리는 팀들일수록 여기 투입돼서 여기가 이제 조여지려고 그럴 때 측면으로 나가게 되면 더 큰 찬스들이 벌어진다거나, 혹은 너무 과도하게 측면을 너무 넓게 벌려서 가지고 이렇게 공간을 내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저께는 상당히 수원이 좀 이렇게 중앙 쪽에 콤팩트하게 모여가지고 간결하게 좁게 모여서 가지고 수비하는 장면들을 좀 볼 수가 있었어요. 특히나 울산이 주도권을 잡고 있을 때. 그래서 1대1인 상황에서 뭐 전반전 중반부터 이런 장면을 많이 볼 수가 있었죠. 근데 제가 좌우 측면하고 이쪽을 다 많이 썼다 그랬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시면 이게 어떤 거냐면 이명재 선수 크로스도 좋고 설령우 선수도 돌파가 좋으니까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너희 이명재 선수 크로스 올릴 때마다 여기서 많이 올렸거든요. 얼리 크로스인데 이렇게 감겨 들어가는 것들 있잖아요. 여기 돌파하는 거랑 마찬가지. 이게 뭐냐면 저는 너희 안 나오면 우리 크로스에 쳐 맞는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수원 선수들한테 너희 안 잡을 수 없을 걸, 우리 측면에서 여기서 올라오는 크로스 질이 높아서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크로스를 시도하는 겁니다. 근데 크로스를 시도하면 여기서 워낙 날카롭게 올라가고 부담스러우니 그다음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있는 수비수들이 이렇게 계속 중앙 잡겠다고 이렇게 있는 건 너무 위험하겠죠. 예, 여기 계속 올라오고 하니까 이게 나오거든요. 이제 나오면 여기를 쓰는 겁니다. 아까보다 넓어지니까. 여기 그렇게 돼서 또 잡으러 나오면 중앙이 또 넓어지게 되고, 이 선수가 안 나가고 여기를 잡으면 다시 주고 이제 또 크로스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지선다가 걸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워낙 그 이렇게 기본 체급이 좋다 보니까 이제 안 나오면 크로스 올려버리고, 좀 벌어진 것 같으면 중앙에 쑤셔넣고 거기서 리턴 받고 주민규 이용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청용 선수랑 막 설령우랑 계속 번갈아 가면서 하프 스페이스 들어가고 측면 벌리고 왔다 갔다 하고 갑자기 이규성 돌파하고 막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해가지고 이거 말고 하나 더 썼던 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김영권의 전진 배치입니다. 이거 가끔 썼던 거긴 하거든요. 울산이 종종 썼던 게, 지난 시즌에도 종종 썼고 그랬던 게, 우리가 몰아친다 싶으면 김용곤 선수가 그냥 일로 올라와 버려요. 뒤에 김기희 선수나 뭐 정승현 선수 같은 선수 한 명 내버려두고 박용우랑 여기를 같이 섭니다. 대신에 이규성을 올려 붙일 수가 있죠. 그럼 숫자가 진짜 6명, 7명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어저께는 이렇게 올라가면서 자리가 비니까 갑자기 김용건이 여기서 공 잡고, 그러니까 애초에 공을 잡는 위치부터가, 김용건 선수 공 잡는 위치부터가 되게 높았죠. 거기 왜 있냐고요, 센터백이. 근데 이게 이런 형태로 꾸려놨기 때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훈련이 돼 있는 거죠. 서로 아는, 약속이 돼 있는 거죠. 여기서 밀고 올라오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김영건 선수가 밀고 올라올 때 여기가 잡으러 나가면 이제 여기가 이제 벌어지니까 연쇄적으로, 그죠? 이렇게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 한 35m쯤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버려 둔 거죠. 여기 별일 있겠냐. 근데 여기서 대포가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번에는 진짜 울산이 준비를 좀 해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었어요. 내려선 팀을 상대로 어떻게 우리가 두드려 팰지를 준비해왔다. 그러니까 마티나담 활용하는 것도 좋고 한데, 이번에는 뭐 크로스도 적극적으로 올리고 떨어지는 거 있으면 중거리 슛도 막 때리고 우리가 과감하게 해보자, 뭐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보였는데 어저께는 또 그게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두 골 자체가 굉장히 멋있게 나왔고, 그다음 마지막 거는 살짝 운이 따르기도 했지만 결국엔 그것도 생각해 보시면 이명재 선수가 이쪽에다가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렸고, 그걸 뭐 마티나담이 머리 맞춰가지고 떨어지는 거였으니까, 그리고 페널티 박스 안에 붙여가지고 상대한테 위협을 줬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그거죠.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했는데 거기 쳐들어가서 결국에 득점 만들어내는 장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울산이 여전히 가장 강력한 팀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봐요. 정말 다양한 공격 방식으로 상대를 몰아치면서 뭐 주도권을 놓치질 않으니까. 어저께 뭐 수원 삼성이 두 골이나 만들어내긴 했지만 둘 다 세트피스였고, 그거 외에는 제가 보기에는 점유율이나 이런 면에서는 울산이 뭐 완벽하게 주도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경기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완벽하게는 좀 그런가요?
뭐 굉장히 잘 주도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실점 자체도 많이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면서 그 저번에 리뷰할 때 그랬잖아요. 상반기 리뷰입니다 하면서 드릴 때 뭐 맨시티도 실점이 제일 적고 바르셀로나도 제일 적고 나폴리도 제일 적고 그러니까 공격하기 좋아하고 주도하기 좋아하는 팀들이 골대랑 멀어지는 그러니까 이쪽에서 공을 돌게 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 이거예요. 다 공을 여기서 돌리니까. 예.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우리 골대랑 멀어지니까 실점 확률이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울산이 확실히 지금 이번 시즌에 가장 돋보이는 팀이긴 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이었습니다. 후반에 들어오는 그 교체로 들어오는 마티나담이나 뭐 이런 선수들까지 봐서도 다 확실히 다양한 방식으로 경기 운영을 잘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종합 선물 세트 같았어요. 공격 방식이. 바코 드리블 뭐 포함이고요. 바코가 막 중간에 막 파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보면 제가 생각나는 것만 해도 아까 크로스에서 나왔던 루빅손 득점 장면이 있었고 이명재 선수 거도 크로스에서 시작이 됐고 근데 김영건 선수 중거리 슛이 있었고 후반전에 그 설영우 선수가 페널티 박스 안까지 들어가 가지고 떨어지는 거 박용우 선수한테 내줬는데 그거 때렸던 장면이 있었고 역습에서 바코가 왼쪽 측면 혼자 뚫고 들어가서 때렸던 장면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뭐 있었죠? 주민규 선수 쪽에서 나왔던 장면도 있었죠. 주민규 선수 그 전반전이었는데 그때 왼쪽으로 들어와서 양용모 선수 또 그 왼쪽에 측면에 그 골대 영패 때렸던 거. 그러니까 보면은 생각해 보면 방식이 여기를 하프 스페이스 쪽을 이용하는 거, 개인 돌파하는 거, 측면에서 크로스 이용하는 거, 여기다 밀어놓고 아까 처음에 바코한테 여기 주민규 밀어놓고 바코 내줬던 것처럼 포스트 플레이 쓰는 거, 중거리 쓰는 거 되게 다양하게 공격 방식을 보여줬다. 요게 참 울산의 강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는 맛이 있더라고요. 보는 맛이 있었습니다. 참 진짜 잘한다. 너무너무 공격을 잘 두드린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네. 그래서 뭐 저는 울산은 지금 순위에 걸맞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게 뭐 2대2가 되고 나서 쉬운 경기가 아닐 수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왔던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설령우 선수가 그 자리에 뭐 안 들어가 있었으면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거였잖아요. 잠깐 뭐 이상현 선수가 실수를 하긴 했지만 근데 결국에는 거기에서 공격적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찬스들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해 보면 울산이 뭐 그렇게 뭐 운이 좋아서 이겼습니다라고 할 경기는 전혀 아니었고 좋은 경기를 하고 또 그에 걸맞는 성적을 가져왔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드리면 울산 얘기는 다 드린 것 같은데 또 길어졌네요. 짧게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수원 삼성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수원 삼성은 어제 경기가 저는 지금 뭐 여기 제목에 제가 그렇게 써놨거든요. 보약이 될 것이다라고 써놨는데, 저는 수원한테 굉장히 중요한 게, 그냥 단순히 축구를 잘하는 거, 그러니까 시작은 축구를 잘하는 겁니다. 좋은 축구를 하고 그 본인들이 김명수 감독님하고 하려는 축구가 뭔지를 잘 알아서 그걸 잘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하게 뭐 어떤 경기력이 변화가 있습니다라는 것보다도 좀 선수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서로 계속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수원의 스쿼드를 봤을 때 뭐 좋은 선수들이 요소요소에 있긴 하지만 이 선수들이 지금 뭐 K리그 1에서 우승을 다툴 만한 전력이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고승범이라던가 국가대표팀에 갔던 뭐 김보경이라던가 뭐 이번 경기 안 나왔지만 뭐 K리그2에서 잘했던 안병준, 좋을 때의 안병준이라던가 뭐 이기재 선수의 왼발이라던가 몇 가지 이렇게 장점들이 있긴 하지만 어제도 생각해 보시면은 뭐 수비진 솔직히 중앙 수비 3명이 제가 느끼기에는 단단해 보이는 느낌은 그렇게 들지는 않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뭔가 압도적인 센터백들이다라던가 아니면은 뭐 한석중 선수도 최근에 이제 복귀했고 이종승 선수도 뭐 사실은 아쉬운 면들이 있을 때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다 사실 그런 상황이거든요. 결국에는 저는 이런 상황에서 팀이 강해지고 타개를 하려고 그러면 팀적으로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개개인이 압도적인 전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얼추 판만 깔아주면 이기는 게 아니라 잘 조직된 팀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그런 팀이 팀으로서 싸울 때 자신감이 생기고 나면 이제부터는 어떤 팀하고 경쟁하는 게 두려워지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어저께 그게 울산하고 어느 정도 대등하게 싸우면서 느낀 장점, 본인들에 대한 어떤 자부심, 자신감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렇게 느끼는 것들이 뭐냐면, 어,
지난번 맞대결도 뭐 수원 삼성이 그렇게까지 나쁜 경기였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평가하시기에. 예. 왜냐면 전반전에는 뭐 울산한테 먼저 실점을 하고 끌려가는 상황에서 마지막에 한 골도 넣었었잖아요. 그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그렇게 뭐 수원이 일방적으로 당했냐라고 하면 그건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그 경기랑 이 경기랑 좀 느낌이 다른 게 뭐냐면, 그 경기는 먼저 실점을 하고 쫓아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그냥 발버둥을 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예,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수원에 대해서 이전에 평가를 들을 때 그렇게 많이 드렸었죠. 강하게 싸우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세밀하진 않은 것 같다. 뭘 하려고 하는지, 어떻게 공격하려고 하는지 어떤 비전이 보이지가 않고 그냥 가서 일단 싸움 걸고 보자라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게 뭐 잘 먹힐 때도 있지만 결국엔 그게 안 먹혀 가지고 인제 지금 인제 이 상황까지 온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인제 확률의 문제라고 봐요. 이게 어저께 경기에서 제가 좀 수원한테 박수를 쳐 주고 싶은 장면은, 물론 걷어내는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그냥 쉽게 걷어내는 장면들도 있었는데, 후반전에 한두 번씩 나오거나 전반전에도 시도했던 것들이 뭐냐면, 쪼끔 그렇게 위험한 것들 자초하기도 했지만 공을 본인들이 소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때 낭비하지 않는 거. 저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면 걷어차고 그걸 세컨볼 따는 것도 답이 될 수는 있지만 거기서 볼을 지킴으로 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공을 돌릴 수 있고, 또 우리가 그걸 점유를 함으로써 상대의 공격 기회를 한번 깎아내리는, 우리는 공격 기회를 하나 늘리고 상대의 공격 기회는 줄이는 어떤 효과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볼을 잘 돌린다는 거, 그 팀들이 가질 수 있는 이점이죠. 근데 여지까지 수원의 경기를 봤을 때 공격 전개에서도 그렇게 세밀하지 않으니까 자꾸 공을 뺏겨서 턴오버가 나오니까 우리가 다시 수비하게 되고, 뭐 상대가 강하게 압박할 때는 그냥 걷어차고 나서 라인을 올려보려고 하지만 또 당하고 두드려 맞고 그런 결과들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데서 볼을 돌려가면서 본인들이 한두 개 성공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림이 있을 때, 그게 맞아 들어갔을 때 진짜 자신감이 생기는 거지. 뭐 어저께 똑같이 3대2로 비긴 패한 경기, 혹은 뭐 3대2 이긴 경기라고 하더라도,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기겠다라고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본인들이 합의된 게 없다 그러면, 다음 경기를 나갈 때 야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길 거야, 우리가 될 거야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기기보다는, 야 우리 지난 경기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더라, 이렇게 의구심 들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그냥 이겼을 때 운이 좋아서 이겼다가 아니라, 그냥 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길 거야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딱 이렇게 그 그림대로 이겼을 때 얻는 자신감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저께는 패했죠. 패했지만 제가 보기엔 수원 삼성 선수들한테는 자신감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름대로 수비도 잘 버텨준 감이 있었고, 뭐 쉽진 않았지만, 그다음에 득점 장면에서도 이기재 선수의 킥을 활용해 가지고 좋은 장면들을 두 개나 만들었던 거고, 뭐 정승원 선수 중거리 슛이라던가 몇 장면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낸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특히나 후반전에 그 왼쪽 측면에서 이상민 선수나 뭐 이기재 선수나 뭐 한석중 선수가 올라오면서 위치를 바꿔가면서 그쪽에서 2대1 받기도 하고, 서로 위치 바꿔가고 하프 스페이스에 뛰어들고, 이런 것들을 여러 차례 보여줬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공격적으로도 뭔가 전개가 되네? 이런 것들에서 얻는 자신감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두 번째 골 이기재 선수 득점 장면도 김태현 선수가 거기서 2대1 받고 들어가면서 얻어낸 장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측면을 허물어가는 것부터 하나씩 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지금 제가 아쉬웠던 거는, 더 나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측면 쪽에서 이제 드디어 2대1 패스가 나오고 3자 패스가 좀 몇 번씩 나오고 하는 건 있는데, 그게 이제 중앙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안병준한테 깔끔하게 들어가는 것들이 많진 않았거든요. 측면에서 뭔가 투닥투닥 하는 것 같긴 한데 거기서 깔끔하게 나온 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게 지금 시즌을 치르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지도자가 바뀌고 선수들도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게 당연히 지금은 한 번에 다 바꿀 수가 없죠.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씩 변화하면서 또 자신감을 찾아가면서 이제 그 수원과 김병수 감독님의 축구의 절충점을 찾아가야 되겠죠. 왜냐면 선수단 구성에 맞게 또 좋은 축구를 해야 되니까. 김병수 감독이 원하는 축구라 그러면 맨시티 선수들 데려다 놓으면 되게 잘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조정해 가면서 찾아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류승우 선수가 그 횡패스하다 잘리는 장면이라던가,
몇 장면 있었어요, 사실은. 위험했던 장면들이. 근데 저는 그것도 시행착오라고 좀 생각해주고 싶은 이유가 이제는 하려고 하는 게 있는 거죠. 뺏기지 않고 돌리려고 시도를 하다 보니까 안 하던 걸 하다 보니까 서로 안 맞는 부분이 나오는 거고, 안 하던 걸 하다 보니까 또 내가 판단을 잘못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그런 시행착오들이 조금 몇 경기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겪어가면서 빨리빨리 고치기만 하면 이제 이 김병수 감독님의 색깔이 묻어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네, 그래서 나쁘지 않게 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쁘지 않게 봤고, 어, 음, 글쎄요. 제가 어저께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역시 수원 팬들이 12,000명인가 오셨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위기에 떨어질수록 팬들이 늘어나는 이상한 팀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 대단한 의미입니다. 네, 이상하고 대단한 팀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제 같은 경기를 보시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원 팬들께서 솔직히 울산 상대로 우리 꼴찌인데 1등 팀 상대로 이길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제 경기를 보면 이게 꼴찌랑 선두의 맞대결이 맞냐라고 할 만큼 나름대로 팽팽했죠. 수원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게 눈에 보였고 수원 선수들이 어떻게 이제 그 항전하고 싸워야 될지 그런 어떤 그 가닥들 큰 얼개들을 많은 팬분들이 다 보셨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격할 때도 예전에는 야 모르겠다 그냥 혼자 한다 막 혼자 애쓴다 이런 느낌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뭔가 될 것 같은데 뭔가 될 것 같아 좀 아쉬운데 뭔가 될 것 같은데 뭔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기대감을 생기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 수원 팬들께서도 조금 만족하실 내용적으로만 결과는 말고요 내용적으로는 조금 만족할 만한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기대감이 드는 경기였고 지금 울산이 워낙 좋은 상태니까 이 정도 할 수 있다 그러면 다른 팀들 상대로는 더 괜찮지 않겠어요 사실은. 울산 상대로 이 정도 싸울 수 있으면 전방 압박 강도도 다른 팀보다 낮을 텐데 다른 팀들이 낮을 거고 주도권 싸움할 때도 개인 기량이 뭐 울산만큼 다 좋진 않으니까 훨씬 편하게 싸울 수 있을 거고 그럼 우리 수원 선수들도 점유율 높여가면서 싸울 수 있을 거고 점유율 높이면 수비 시간 줄어드니까 그러면은 조금 더 실점할 기회들을 줄일 수 있을 것이고 이번 경기에서 보여줬던 공격 전개들을 다음 경기에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보여줄 수 있고 자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시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 이게 결국엔 축구도 전문가들의 영역이잖아요. 제가 항상 이렇게 집에서 떠들어대고 있지만 제가 절대로 그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문제가 이렇게 그 비교가 안 되죠. 사실 거기서 그 선수로서 쌓아오신 지도자 선생님들의 그런 경험들이나 그 야성적인 어떤 이런 거라던가 막 이런 것들이 다 다르죠. 선수들의 마음을 읽어줘야 되고 지도자를 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결국에 저는 그분들도 다 전문가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전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의사 선생님들인데 의사인데 사람이 너무 좋은데 자꾸 막 그 일을 못 해요.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그걸 못 해. 그거 용납 안 되잖아요. 조금 사람이 저 또라이인가 싶다가도 일을 잘하는 게 또 전 중요하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전부 능력이 전부를 말하진 않겠지만 근데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지금 수원에 와 계신 김병수 감독님이 성격이 강하다 뭐 프론트랑 충돌할 때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다들 들으신 적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결국에는 수원의 어떤 이 색깔을 바꾸고 있고 그걸 고쳐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원한테 기대감을 좀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상민 선수의 실수 이런 것들이 저는 수원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라고도 생각해요. 약점이죠, 장점이죠. 왜냐면 이상민 선수가 거기서 실수한 거 솔직히 저는 하면 안 되는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헛발질이라니요. 그 중요한 순간에. 근데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실수를 안 하는 선수가 없습니다. 홍명보 감독님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홍명보 감독님 월드컵 3위 결정전에서 실수하셔가지고 10몇 초였죠. 10몇 초 만에 골을 헌납하는 실수를 한 근데 우리나라 레전드잖아요. 그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얼마나 줄여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또 이기고 좋은 선수가 되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키워가는 게 또 지도자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제 김명수 감독 인터뷰 보니까 그게 맞는 말입니다. 네. 실수할 수 있다. 괜찮다. 근데 결국에 중요한 건 뭐겠어요?
반복하지 않는 거고 수원이 이제 이런 선수들을 잘 데리고 그러니까 이상민 선수가 어제 경기를 잘했잖아요. 후반에 들어와서 막 활발하게 움직여주고 좋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잘 경기력으로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지도자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많잖아요. 좀 어린 선수들도 많고 메탄에서 올라오는 선수들도 많고 하니까 그걸 잘 보여줄 수 있는 지도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기대감이 드는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술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또 몇 가지 빼먹은 것 같긴 한데 일단 저는 그 공격수 쪽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안병준 선수의 부활이 상당히 반갑고 저는 수원에서는 안병준 선수 같은 스타일이 좀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뮬리치 처음 왔을 때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어요. 제가 제 방송을 다 챙겨보시진 않았겠지만 제가 뮬리치 제가 안 좋아한다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뮬리치는 김명수 감독님 체제에서 못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나온 적이 있는 걸로 기억을 하긴 하는데 왜냐면 뮬리치라는 선수가 잘 안 뛰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려고 그래요. 자꾸 공격하고 싶어하고 수비를 안 도와줘요. 그리고 볼을 지키는 거에도 제가 보기엔 그렇게까지 관심 있는 선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등져주고 막 싸워주고 이런 것들보다는 본인 이제 득점에 이제 그 관심이 많은 선수인데 어제 같은 경우도 안병준 선수가 해줘야 될 게 그런 것들이었죠. 전방부터 싸워주고 수비 도와주고 받았을 때 안 뺏기기 위해서 어떻게든 지키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그런 선수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김명수 감독님이 원하는 9번 공격수는 상당히 부지런해야 되고 많이 움직여야 되고 그 와중에 득점력까지 갖추면 상당히 좋은 궁합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안병준 선수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어저께 이기재 선수 크로스를 마무리하는 것도 그렇고 좀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안병준 선수가 시즌 초반에 굉장히 좀 부진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이병근 감독님의 경질에 상당한 지분이 안병준 선수한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성적이 결국 안 나와서 경질이 된 건데 안병준 선수가 한 승점을 한 못해도 한 4, 5점 정도 더 따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즌 초반에 너무 좋은 찬스들을 많이 놓쳐가지고. 근데 저는 그렇게도 생각해요. 안병준 선수는 발동 조건이 좀 있는 선수다. 그래서 약간 우당탕하는 상황에서 마무리하는 유형의 선수보다는 어떤 그 약간의 약속된 플레이에서 본인한테 기회가 왔을 때 그거를 정확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선수지 이게 그냥 순간적으로 막 찾아온 기회에 임기응변을 잘해가지고 막 되는 그런 천부적인 느낌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무고사 얘기 제가 드린 적 있잖아요. 무고사 뭐 송시우 선수가 약간 막 무고사는 쟤는 앞에서 불규칙 바운드가 튀어도 막 발목이 이렇게 낭창낭창 해가지고 잘 돌려댄다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근데 그런 느낌의 선수가 아니라 이제 안병준 선수는 그 약간 기계적으로 맞춰진 본인들의 팀 플레이에서 맞춰진 상황에서 기회가 오면 그걸 이제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선수에 가깝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거든요. 전혀 근거는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서 안병준 선수도 지금 이제 김병수 감독님이 워낙 이제 팀 플레이로 만들어가는 걸 잘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괜찮은 공격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중원에서도 한석종 선수 돌아온 것도 괜찮은 것 같고 고승범 선수도 있고 그다음에 정승원 선수도 측면 쪽에서 확실히 힘을 보태줄 수 있는 선수인 것 같아가지고 전반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멤버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일단 맞춰가면서 팀을 올려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드릴 말씀 있을까요?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죠. 후방 쪽에서 박대원 선수랑 한호강 선수랑 이렇게 해가지고 공 돌리던 거 말씀드렸죠? 드렸나요? 제가 갑자기 지금 헷갈려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장면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그러니까 울산도 뭐 계속 최전방부터 압박을 계속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이쯤에서 보통 압박을 시작하잖아요. 울산 낮은 위치에서 수비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본인들이 뭐 여기서 볼을 돌릴 때, 수원도 볼을 돌릴 때 보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배치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넓게 서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압박을 들어올 때 여기서 이제 그냥 차내는 것들이 아니라
조금 형태들을 바꿔가면서 볼 돌리는 장면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제가 기억나는 거는 오른쪽에 정승원 선수가 올라가니까 오른쪽 백이 아마 장호익 선수였죠. 장호익 선수가 이쪽 측면으로 넓게 벌려서고 한호광이 여기 있고 박대현이 여기 있고 이쪽에 이제 이기재 선수가 배치가 돼가지고 이쪽에서 이제 압박이 들어오더라도 서두르지 않고 이제 이쪽으로 연결해 가가지고 반대쪽으로 전환해 가는 거라던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넘기는 거라던가 예. 예, 이렇게 풀어 나오는 장면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뭐 염기훈 선수 쪽에서 받았던 장면들 중에도 보시면은 뭐 이기재 선수 쪽에서 들어가는 패스들이 괜찮았다거나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템포가 굉장히 좀 간결해졌어요. 수원 선수들이 뭐 센터백들이 여유가 있다 그래가지고 터치를 많이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터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원터치로 전진 패스가 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졌어요. 네. 원터치나 투터치에 그런 것들을 보면은 확실히 볼이 없는 선수들이 주변에서 받아주기 위해서 잘 움직여주고 있다는 게 좀 느껴지고요. 물론 압박당해가지고 조금 고전하는 장면들이 있었지만 어찌됐든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볼을 잡았을 때 예전 같으면 이쪽에 볼이 들어가고 나면 여기서 움직여주는 선수가 있어야 얘를 일로 당겨놓고 드리블을 일로 치고 들어오든 아니면 여기서 불러가지고 이 선수를 이렇게 이쪽을 견제하게 해놓고서 이쪽을 치고 들어가든 이런 식으로 이지선다라도 걸 수가 있는 건데 뭐 여기 들어갈 때 더 주면 더 좋죠. 이런 움직임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요게 지금 많이 부족했었거든요 수원이.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해 보시면 측면에서 막 돌파 시도하다가 이 선수가 안 뚫리니까 이거 뒤로 돌아 나오고 뒤로 돌아 나오면 다시 뒤로 가고 이런 게 되게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나가야 될 때는 이런 것들이 좀 줄었거든요. 돌리더라도 여기서 좀 예쁘게 돌리고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확실히 김병수 감독님의 색채가 묻어나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는 정말 가능성을 본 경기였다. 이렇게 좀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수원팬 얘기 드리다 말았는데 이런 경기를 보고 가시면은 다음 경기가 좀 기대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뭐 경기장에 자주 안 가보셨던 분들이 지금 이 30분이 넘어가는 이 시점까지 제 영상을 보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항상 경기장에 가서 보면은 그런 선수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가 뜨거운 응원을 보내고 있고 그거에 화답해서 선수들이 뜨겁게 싸웠을 때 그때 이 뭔가 마음이 맞아 들어갈 때 그게 되게 즐겁단 말이죠. 네, 우리가 이렇게 큰 목소리를 내주는데 선수들이 그걸 알아주는 것 같을 때 더 크게 응원하게 되고 저기 선수들도 우리가 열심히 뛰고 있는데 막 팬들이 뜨겁게 응원을 해주면 그게 또 감사해가지고 더 열심히 뛰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게 결국에는 저는 분위기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다음 경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제가 어저께 수원 선수 중에 한 명이었다 그러면 어제 경기가 너무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아쉬웠을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밀리는 걸 알지만 최선을 다해서 싸웠고 나름대로 잘 경기 운영도 했고 득점도 멋지게 만들어냈고 이거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막내가 실수를 해가지고 아쉽다. 하지만 다음 경기 더 잘해가지고 다음 경기 이기고 싶다라는 의욕이 좀 났을 경기가 아닐까 선수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자신감과 함께 그런 의미에서 다음 경기도 좀 많이 수원 팬들께서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또 기대해 주시고 응원을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네. 어떻게 하려다 보니까 또 수원 얘기가 그렇게 또 많지는 않았던 것 같네요. 생각해보니까. 어쨌든 이쯤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어저께 했으면 진짜 막 경기가 너무 재밌었어가지고 막 한 톤이 올라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하루 지나니까 좀 차분하게 리뷰를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주말에 경기 또 보고서 리뷰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